토트넘 종신 재계약 유력 손흥민. 구단 역대 베스트 11 충격 제외. 베일에 밀렸다. 토트넘 후스퍼와 장기 재계약을 앞둔 전설 손흥민이 토트넘 올타임 베스트 11에서 빠졌다.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토트넘 HQ는 9일 한국 시간 토트넘 구단 역대 베스트 11을 조명했다. 은퇴 선수부터 현역까지 두루 선발됐다. 골키퍼는 팻 제닝스였고 수비진은 게리 메버트, 마이크 잉글랜드, 레들리 킹, 카일 워커가 구성했다. 놀랍게도 좌우 윙어의 손흥민은 없었다. 대신 글렌 호들, 가레스 베일이 선정됐다. 손흥민은 MR, 토트넘이다. 함부르크, 레버쿠젠에서 뛰던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왔다. 첫 시즌은 다소 부진해 시즌 종료 후 볼프스부르크 이적설이 나기도 했지만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신뢰 속 잔류했다. 잔류는 신이 한 수가 됐고 손흥민은 현재도 토트넘 소속이다. 토트넘에서만 공식전 408경기에 나와 162골을 넣고 84도움을 기록했다. 토트넘 통산 160호 골을 돌파하면서 토트넘 구단 역사상 득점 단독 5위에 올라있다. 해리 케인 280골, 지미 그리브스 268골, 바비 스미스 208골, 마틴 치퍼스 174골만 손흥민 위에 있다. 토트넘에서 공식전 400경기를 돌파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선 303경기에 출전했다. 지난 시즌에도 나이를 잊은 활약을 펼쳤다. 프리미어리그 35경기에 출전해 17골 10도움을 기록하면서 개인 통산 세 번째 리그 10에서 10에 성공했다. 8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이기도 했다. 공격수들이 제 몫을 못해주고 해리 케인이 떠난 상황에서 손흥민은 맹활약을 하며 주장으로서 에이스로서 책임을 다했다. 페네르바체, 파리 생제르맹, PSG 등과의 억지 이적설을 뒤로하고 손흥민은 토트넘과 재계약을 눈앞에 뒀다. 지난달 보도에서 영국 디 애슬레틱은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주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토트넘은 기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 2026년까지 손흥민을 팀에 남길 것이다 라고 보도한 바 있다. 예상되던 장기 재계약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 논란이 됐고 손흥민 매각설이 나와 이슈가 됐다. 페네르바체 이적설을 강력한 부인한 토트넘은 손흥민과 종신 재계약을 체결 준비 중이다. 영국 기브미 스포츠는 8일 손흥민은 은퇴할 때까지 토트넘에 남을 수 있다. 손흥민은 페네르바체와 연결돼 있으나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은 없다. 손흥민은 한동안 토트넘에서 재계약을 노렸는데 곧 32세가 되는 만큼 남은 선수 생활 토트넘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토트넘에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손흥민이 역대 베스트 11에 제외된 건 놀라움을 준다. 호들과 베일도 토트넘 전설로 평가되기 충분하지만 손흥민과 비교를 해보면 위화감이 드는 건 사실이다. 폴 게스코인, 데이브 맥케이가 호들, 베일과 함께 미드필더진에 있었다. 투톱은 손흥민 파트너였고 지금은 바이에른 뮌헨 소속인 케인과 역대 최고 스트라이커로 평가되는 그리브스였다. 2. 모리뉴 감독 거물선 영입 어렵자 경쟁 밀린 터프가이 MF 눈독. 모리뉴 감독이 토트넘 미드필더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29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튀르키예 매체 사바는 10일 페네르바체 새 감독 모리뉴가 호이비에르를 튀르키예에 데려오고 싶어한다 면서 페네르바체와 토트넘 간의 협상이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협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리뉴 감독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새롭게 맡은 팀에서 자신이 잘 아는 제자를 활용해 팀을 강화하고 싶어한다. 앞서 손흥민에게까지 큰 관심을 보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다만 토트넘 주장인 거물 손흥민을 영입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토트넘이 놔줄 가능성도 희박하고 손흥민도 팀에 대한 애정이 여전하다. 토트넘은 계약 만료 1년을 앞둔 손흥민에게 재계약이
아닌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 팬들이 크게 분노하기도 했지만 일단 연장 조항을 발동한 후 재계약을 제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모리뉴 감독은 최근 토트넘 주전 경쟁에서 밀렸지만 충분히 효용성이 있는 호이비에르에게로 눈을 돌렸다. 페네르바체의 중원 강화를 위해 프레드와 함께 중심을 잡아줄 중앙 미드필더를 찾고 있었다. 모리뉴 감독은 토트넘 시절 주전으로 잘 활용했던 호이비에르가 즉시 전력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우샘프턴에서 기량을 뽐내며 2020년 토트넘으로 이적한 호이비에르는 모리뉴, 안토니오 콘테 감독 등을 거치는 동안 줄곧 주전 중앙 미드필더로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그러나 2023-24 시즌 들어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빌드업을 중시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에서 입지가 흔들렸다. 터프하고 투박한 플레이 스타일인 호이비에르의 활용도가 떨어졌다. 그는 이브 비수마, 파페사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등에 밀렸다. 올 시즌 리그 36경기 중에 무려 28경기나 교체 멤버로 나섰다. 경기 출전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폼도 떨어지면서 공격 포인트를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다. 시즌 중에도 이적설이 적잖게 불거졌다. 주전으로 뛸 팀을 찾아 이적을 모색하고 있는 호이비에르가 모리뉴 감독의 요청에 화답할지 관심을 모은다. 호이비에르와 토트넘의 계약은 2025년 여름까지다. 토트넘도 호이비에르를 팔아 이적료를 챙기려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3. 손흥민 도우미 야 케인 파트너 야노코 영입 전 2라운드 개시. 피리기의 행선지, 드라구신처럼 반전 가능? 독일 일간지 빌트의 바이에른 전담 기자 크리스티안 폴크는 슈투트가르트 소속 윙어 피리히를 두고 바이에른과 토트넘이 모두 영입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비교적 낮은 이적료가 바이아웃 조항으로 정해져 있어 선수 측과 개인 협상 및 마음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피리히는 슈투트가르트가 2023-2024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할 때 핵심 역할을 했다.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도 소화할 수 있지만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는 왼쪽 윙어다. 리그 8골 7도움을 기록하며 공격 포인트 15개로 앞선 시즌에 7개보다 2배 이상 생산성을 늘렸다. 활약상을 바탕으로 독일 대표팀에 발탁돼 유로 2024 참가를 앞두고 있다. 현재 예상으로는 독일의 좌우 날개가 플로리안 비르츠 및 자말 무시알라일. 가능성이 높아 피리기가 주전으로 뛰긴 어렵다. 하지만 전술의 변화를 주려면 가장 먼저 고려될 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은 2선 자원으로 꼽힌다. 바이에른과 토트넘의 영입 경쟁이 벌어진다면 지난 1월 루마니아 대표 수비수 라두 드라구신을 놓고 벌였던 레이스의 2라운드가 되는 셈이다. 당시 세계적 명문 바이에른이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구신이 토트넘을 택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드라구신에게는 토트넘으로 이적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루마니아 대표팀은 10년 만에 메이저 대회 본선인 유로 2024를 준비 중이었고 핵심 수비수인 드라구신은 꾸준히 뛰며 반년 동안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다. 드라구신 이적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토트넘은 센터백 줄 부상으로 풀백들을 세울 정도로 수비층이 얇았고 바이에른 역시 얇은 편이지만 기존 센터백들로 버틸 수 있는 팀이었다. 비록 겨울 이적 시장 이후 토트넘은 주전 센터백 듀오가 복귀하고 바이에른은 센터백들이 줄줄이 나가떨어지며 긴급 영입한 에릭 다이어를 주전으로 기용해야 했지만 이는 예상 못한 변수였다. 이때와 달리 피리히에게 토트넘을 꼭 택해야 할 만한 동기는 없다. 바이에른의 이 선 자원들이 하나같이 대표급이긴 하지만 대거 변화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방출 명단에 따라서는 오히려 토트넘보다 경쟁이 수월해 보일 수도 있다. 독일 대표 피리히에게 독일 최고 명문에서 뛸 기회도 소중하다. 이런 악재를 다 뚫고 토트넘이 영입에 성공한다면 엄청난 협상 능력을 다시금 증명하는 셈이다. 피리히는 현재 정우영의 동료로 뛰고 있기도 하다. 손흥민의 동료가 되는 걸 택한다면 주로 왼쪽 윙어로 뛰는 손흥민과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손흥민의 최전방 기용을 더 본격적으로 테스트할 수도 있고 피리이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 플레이 스타일이 손흥민과 다소 비슷하다. 장기술보다는 스피드를 살린 돌파를 선호하며 득점력을 갖춘 윙어다. 다만 어렸을 때부터 공격수에 가까웠다가 서서히 미드필더로서 능력을 키워나간 손흥민에 비하면 피리이는 애초에 미드필더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차이는 있다. 바이에른으로 이적할 경우에는 기존 윙어진인 리로이 자네, 세르주 그나브리, 킹슬리 코망 중 한두 명은 정리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4. 미안해 흥민이 형. 난 토트넘 나갈게. 계약기간 1년 남았는데 여름에 완전한 이별. 오른쪽 화살표 3,200만 유로 공중분해.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10일 한국 시간 로셀소와 토트넘이 계약 만료까지 1년이 남았지만 올해 여름 이별을 계획하고 있다. 레알 베티스가 로셀소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 로셀소 측과 접촉했다 라고 알렸다. 로셀소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센트랄에서 성장한 뒤 파리 생제르맹 유스팀에 합류했다. 이후 레알 베티스로 임대를 떠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무대를 누볐고 연속 임대 연장을 했다. 레알 베티스는 로셀소 경기력을 인정해 2019년 이적료 2,200만 유로, 약 326억 원의 완전 영입을 결정했다. 레알 베티스로 완전 이적을 체결한 순간 토트넘 레이더 망에 포착됐다. 토트넘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경질 이후 우승컵을 열망했고 우승 청부사 스페셜원 조제 무리뉴 감독을 선임했다. 무리뉴 감독은 2019년 여름 대대적인 팀 개편을 준비했고 로셀소를 임대로 영입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이후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를 원했던 토트넘과 어느 정도 접점이 맞았던 협상이었다. 토트넘은 2020년 로셀소 완전 영입 조항을 발동, 이적료 3,200만 유로, 약 475억 원의 영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거치면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고 비아레알로 임대를 떠나게 됐다. 비아레알에서 꽤 출전 시간을 확보하며 실전 감각을 올린 뒤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등에서 유럽 대항전에 출전했다. 하지만 비아레알에서 돌아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에서 주전 경쟁을 했지만 로셀소에게 자리는 없었다. 제임스 매디슨 등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들이 2선 자리를 꿰찼고 벤치에서 짧은 교체 투입만 반복했다. 토트넘과 2025년까지 계약이지만 올해 여름 프리미어리그와 작별을 결심한 이유다. 토트넘은 자유계약 대상자 FA들을 시작으로 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로셀소는 친정팀이자 지난 시즌 프리메라리가 7위를 했던 레알 베티스와 협상으로 익숙한 무대에서 출전 시간 확보를 구상하고 있다.